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탓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건설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리모델링 시장에 진입하더니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수주전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점점 커지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과 시장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모델링 수주전에 이른바 최고 브랜드죠. 하이엔드 브랜드가 동원되는 걸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통상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놓을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또 사업성이 크고 또 입지가 좋은 곳을 선별해서 들어갑니다. 특히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 내부에서도 규정을 꼼꼼히 따져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 과거 일부 건설사들 외에는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비 사업이 현재 포화 상태고 또 건축 기술도 이전보다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도 이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건설 산업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양한 제도와 법적인 문제로 시기가 늦어지기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업성이 짧아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실제 조합원들이 필요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 이제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수주전에서 차별화가 필요해진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현대건설은 잠원동화 리모델링 사업에서 DH를 제안했고요. 또 롯데건설 역시 청담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에 프리미엄 브랜드 르에를 적용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수주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건설도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OTL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모델링이 한 군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른바 뭐 둘, 셋 컨소시엄 짜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단독 수주 소식이 점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쌍용건설이 리모델링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만큼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 쌍용건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올해 5월 인천 부계주공 아파트를 쌍용건설과 컨소시엄을 했고요. 또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난해 3월 쌍용건설과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독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지난달 용인 수지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했고요. 또 한화건설도 지난 9월 염창 무학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또 경쟁력 강화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리모델링 랩을 마련을 했고요. 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도 지난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려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한두 건설사가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전망이 뭐 좋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는 약 3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수월하다는 점에서 또 리모델링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안전진단 등 규제가 많은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제한이 없고 절차가 간소해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많아 향후 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대형사들이 후발주자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 발전으로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만 화려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수직 증축을 통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또 일반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공사를 맡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 플래티넘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29가구를 일반 분양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였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벽을 그대로 두고 속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고 층간소음 문제도 지금 개선하기 어렵다고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세대의 층고가 낮아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보다 바닥 슬래브 두께가 얇아서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는 좀 더 취약한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또 세 회사는 리모델링 가구의 노후한 기존 슬래브 상태를 보강하는 기술과 함께 또 얇은 슬래브 조건에서 기존 바닥 구조보다 3데시벨 이상 우수한 층간소음 성능을 보이는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리모델링 현장에서 검증 연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건설사들도 각종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사례처럼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의 품질도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관련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